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민족 이야기 하겠습니다. Save me from drowning in the sea. What a lovely holiday. There's nothing funny left to say. 이 광고가 이제 칼이 여러 가지 디자인, 옷까지 포함해서 바꾸고 이제 얼마 전에 했던 광고인데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 그 다음에 이 얼굴과 확대를 하면 이 얼굴이죠.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모 백화점에서 세일 광고를 하면서 했던 광고인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요 모델들 중에서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 이 얼굴 세 얼굴을 확대를 하면 이 얼굴들입니다. 이 얼굴의 공통점이 뭘까요? 눈매가 날카롭다, 눈이 쭉 찢어졌다, 광대뼈, 쌍꺼풀이 없다, 코가 낮다, 입술이 작다. 맞죠? 이게 전형적인 북방계 몽골리안의 얼굴입니다. 정반대 얼굴이 이 얼굴이죠. 이거는 남방계 몽골리안의 얼굴입니다. 우리나라 인류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제 한민족은 북방계 몽골리안과 남방계 몽골리안의 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방계 에픽 한 80%가 있고 남방계 에픽 한 20%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유목민들의 후손, 에피가 80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방계 몽골리안의 선조들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쌀 농사를 가지고 우리한테 왔던 선조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은 신화를 알지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아래에서 깨어나서 누가 태어났다, 아래에서 깨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알지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허황혹. 이 이제 허시성의 선조인데, 김수로 왕의 왕비는 인도 아유타국의 왕녀였다. 뭐 이런 책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쌍어, 이 고기가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표상이죠. 이게 흔적을 따라가니까 인도 아유타국까지 따라간단 말이죠.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쭉 여러 가지 증명된 책들이 있는데, 역시 쌀 농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우리의 선조들이죠. 반면에 이 얼굴들은 북방계 몽골리안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민족의 전형적인 얼굴인데요. 북방계 몽골리안은 굉장히 추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겨울에 가면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몽고의 늑대 사냥을 갔는데 겨울에 영하 30도, 영하 40도씩 떨어진다고 그래요. 춥죠? 옷을 껴 입습니다. 껴 입어도 결국 얼굴을 밖으로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얼굴을 통해서 몸의 열이 많이 발산이 돼요. 그러면 이 얼굴이 어떻게 진화가 되느냐 하면 몸에 있는 열을 작게 발산하도록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처럼 눈이 자꾸 옆으로 쭉 찢어져요. 그리고 이 눈을 통해서 몸의 열이 많이 발산되니까 눈 위에 지방질이 쫙 낀단 말이죠. 지방질이 깊이 끼니까 쌍꺼풀이 안 되는 거예요. 단꺼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코를 통해서도 열이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가 작고 낮고 콧구멍이 좁아져요. 그리고 입도 작고 이 얼굴들입니다. 눈이 자꾸 쭉 찢어지고 코도 낮고 콧구멍도 좁고 입도 작고 이 얼굴들이 몸의 열을 작게 발산하도록 진화가 된 얼굴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북방계 몽골리안에서 내려오는 이 공통된 단어 중에 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징기스칸 할 때 칸도 똑같은 칸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한이라고 하기도 하죠. 칸, 한. 이거는 이 우랄알타이 쪽에서는 뛰어나다, 어뜸되다, 우수하다, 추장, 족장 이런 걸 이제 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큰 왕을 대칸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신라의 왕을 마리칸이라고 부르잖아요. 한자로는 이제 이런 칸을 쓰는데 이 마리칸의 칸도 칸하고 똑같은 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만할 때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한도 똑같은 칸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킵착 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킵창 칸국이 킵창 한국입니다. 그다음 일칸국이 일한국이에요. 한국하고 똑같은 한자예요. 왜 한자가.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짐해서 주장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영어 표기를 바꾸자. 대한민국 할 때 대자는 크다, great. 한은 칸, 민국은 리퍼블릭.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하지 말고 Great Khan Republic, 위대한 칸의 제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자고 제가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뭐 그건 농담입니다만. 한류도 마찬가지예요. 한류도 일본식으로 표현할 때 KAN을 쓰면 안 됩니다. KHAN, 칸, 한, 그죠? KHAN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런 칸의 핏줄이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남아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양반 행세를 한다고, 이 뭐 방랑기 많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싼 놈이고, 그죠? 집안에 점잖하게 앉아있고, 또 서서 세수할 때도 서서 세수하고 이런 거 양반이라 그러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치고, 우리가 유목민으로 살았던 게 거의 4,5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남자, 여자들 다 말 타고 다니죠. 일전에 했었던 그 KBS의 그 왕건이라는 프로를 보면 왕건이 아내가 전쟁 때 칼을 차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방님 저도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다 전쟁터까지 나갔어요. 여자들도 다 말 타고 다녔고. 근데 이게 이제 조선 넘어오면서 어떤 정치 체계락으로 유교라는 정치, 이 종교, 이념이 들어오고 양반이란 개념이 들어오고 마치 우리가 정착민처럼 됐지만 그 기간은 전체 우리 5,000년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이런 유목민 핏줄이 우리 인자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런 유목민의 핏줄이 어디서 발현이 됐느냐? 우리 젊은 애들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우리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장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뭐 신문에서 실린 기사인데요. 전 세계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이 우리가 23%고 2등이 캐나다인데요. 13%입니다. 거의 더블이에요. 2배. 그리고 신제품만 나왔다 하면 초고속 반응을 한다. 이게 뭐죠? 얼리 어댑터 아닙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22%가 얼리 어댑터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얼리 어댑터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얼리 어댑터하고 유목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얼리 어댑터가 유목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일에 제가 아프리카에 부시맨이다.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코카콜라 병이 떨어졌죠. 그러면 부시맨은 바로 그 순간에 그걸 딱 짚고 사용을 해보고 내한테 이롭다 해롭다를 판단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로우면 사용을 하고 해로우면 버립니다. 근데 정착민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늘에서 코카콜라 병이 떨어졌다 그러면 만지지 않죠. 관아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관아에서 나와서 이 폴리스 라인을 치죠. 치고 국과수에서 나와서 그걸 수거를 해가죠. 분석을 한 후에 이거는 해롭다, 안 해롭다 라고 하면 그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라는 게 이게 유목민의 표상입니다. 얼리 어댑터 1호로서 우리나라 텔레비에도 여러 번 이제 소개된 사람입니다. 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항상 뒤지면 이런 세계에서 처음 보는 물건들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버는 봉급 중에 절반을 이게 얼리 어댑터 제품에 사용한다고 그래요. 사용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죠. 제가 노래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라오케라는 게 일본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 같은 노래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라오케를 가지고 노래방을 만들었고 노래방에서 시합을 해서 랭킹을 하고 그걸 관할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1등 된 선수들이 나와서 SBS에서 출연을 하고 그래서 탤런트들과 경쟁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모델이 되고 해서 대박이 터지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실험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죠. 휴대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키아가 13개 출시할 때 모토로라는 31개, 삼성전자는 85개 모델을 출시를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델 빨리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그리고
TV 광고에서 휴대폰을 빨리 교체라고 광고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소니 보라돌이 이야기하겠습니다. 2003년 말에 있었던 건데요. 그 당시 소니가 디지털 스틸 카메라 F828 그러니까 800만 하소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처음으로 전 세계 출시를 했습니다. 동시에 소개를 했는데요. 전 세계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보라색 평광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고화상 카메라에서는 대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 문제를 삼지 않고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보라돌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보라돌이에 대해서 그 당시 DC 인사이드에 들어왔던 댓글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300명이 컴플레인을 하고 컴플레인 하나당 댓글이 300개 이상씩 붙었으니까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들어와서 컴플레인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소니 사이트에 들어가고 소니 자판 사이트에 들어가고 소니에서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전 세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하느냐. 그걸 이제 거꾸로 돌려놓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디지털 테스트 마켓이다. 이 테스트 마켓이라는 게 가장 첨단에서 있는 얼리 어댑터들이 사용을 해보고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걸 판단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부는 또 해명도 하고 일부는 또 뭐 환불도 해주고 일부는 또 교체도 해주고 했습니다만은 이 재미난 일은 소니가 그 다음부터 이런 디지털 신제품을 내면 전 세계 동시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한국에 출시를 해보고 서울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전 세계로 나아간다. 이런 전략을 벌써 수립을 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니콘 같은 경우에도요. 니콘이 D70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모아레 현상이라는 게 생기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 보시면 이래 줄무늬 같은 거 이게 TV에서는 격자 무늬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모아레 현상이고 요게 이제 블루밍 현상입니다. 요 횃불을 이 확대를 하면 이렇게 뒤가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부옇게 어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블루밍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다 이제 환불을 해주고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는 현상들은 많습니다. HP가 만들었던 유비쿼터스 프린터, U프린터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하고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PC 안에 들어가 있는 게요. 이 센테리온 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모바일 칩이거든요. 이거 전 세계 동시에 나간 게 아닙니다. 이거 역시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실험을 먼저 하고 한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자 대규모로 확산이 된 겁니다. 벌써 우리나라 전체가 디지털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알게 모르게 이미 디지털 모르모트로서 실험 대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쪽은 국민소득이고 이쪽은 광대역폭인데요. 이게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광대역폭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개 나라들이 이 근처에서 다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요렇게 아주 외롭게 떠 있는 섬 하나.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죠. 대개 보시면 소득이 이제 15,000불밖에 안 되지만 광대역폭은 보십시오. 이게 거의 4만 불짜리 국가에서나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광대역폭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을 우리가 끌고 나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요거는 초고속망 사업자의 랭킹인데요. 쭉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가장 큰 회사의 이름이 코리아 텔레콤이라는 회사입니다. 인터넷 뱅킹 세계 이용자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마인드 세계 1등입니다. 인터넷은 세계 3등입니다만은 이제 아이슬란드라든지 스웨덴은 조금 특수성을 가진 나라들이죠.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세계 1등입니다. 이런 현상, 이런 디지털 현상을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특수한 현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 핏줄 속에는 과거 300만 년 전부터 내려왔던 이 유목민 인자가 그대로 살아남고 있고 이 유목민 인자가 우리 젊은 애들을 통해서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무한히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 프리드만이라는 기자가요, 이 럭세스와 올리버 트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프리드만이 필리처상을 2번이나 탔죠. 최근에 세상은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t이라는 베스트셀러도 얼마 전에 냈는데, 이 책이 이제 1999년도에 나온 책이죠.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행동은 대단히 민첩하다. 만일에 인터넷으로 무장을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과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른바 사이버 부족, 사이버 트라이브즈로 재탄생을 하는데, 이 사이버 부족이라는 사람들은 스피드와 창의력, 그리고 기업가적 재능, 글로벌 네트워크를 겸비한 집단으로서 미래에 엄청난 부를 창출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7년, 8년 전에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지도 같으십니까? 자,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만들어 놓은 지도가 이 지도입니다. 저는 이 지도 처음 봤을 때 북유럽 지도인 줄 알았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스칸디나비안 반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덴마크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놓은 지도입니다. 쟤들이 많은 경우에 이 지도를 이렇게 원위치를 시켜 놓으면 좌괴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앞에는 일본이 가로막고, 여기는 러시아가, 여기는 만주가, 여기는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바둑용어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딱 아다리, 뭐 이런 형국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거꾸로 놓고 보십시오. 이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북유럽 위치 아닙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북유럽의 지도인데, 실제 보면 이제 모양은 많이 틀리죠. 근데 느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땅이나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들입니다. 스웨덴, 바이킹, 핀란드, 훈란드, 그죠? 그다음에 저먼, 게르만, 그죠? 네덜란드, 무적함대, 영국, 그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덴마크, 그죠? 이런 나라들이 다 땅이나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보시죠. 뭐 우리라고 못할 거 없죠. 뭐 앞에 일본이 가로막고 뭐 일이 있습니다만 이 대륙이 다 우리의 꿈이고, 바로 넘어가면 이 광대한 중국 대륙, 그죠? 이 스텝 대평원, 이렇게 가면 시베리아가 나옵니다. 이미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그 넓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유목민처럼 무한히 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젊은이들이 먼저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리얼 스페이스에서 우리의 역량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기성세대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핏줄 속에는 유목인자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유목인자를 어떻게 되살릴 것이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키워드는 소, 속, 연, 개입니다. 훨씬 더 작아져야 되고, 작지만 강해야 되고, 훨씬 더 빨라져야 되고, 모든 걸 연결을 해야 되고, 모든 걸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속연계, 이것만 제대로 현실에서 실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유목민으로 다시 탄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